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이번 시간에 사진과 같은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제품에 이런 형태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선택해 봤습니다. 위에 있는 형태는 양쪽이 둥글고 직선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형태는 원형이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형태도 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틈이 있죠. 위에 있는 형태에서 밑에 있는 원형으로 갈 때 이쪽은 라운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가장 위쪽에는 폼이 파져 있는데 가스레인지의 그런 손잡이 형태로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을 먼저 만들 건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 초급자 같은 경우는 원형을 만드는 거는 서클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형태는 라운드가 있지만 라운드를 만드는 것도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양쪽을 필렛해서 원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에는 사각형, 아래는 서클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3D 물체를 만들면 되겠죠. 일단 모델링 해볼게요. 모델링 할 때는 탑뷰에서 모델링 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각형을 만듭니다. 비율만 비슷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작고 통통하게 만들게요. 위치는 일단 Y축 방향으로 센터를 맞춰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센터를 맞추는데 Y축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오른쪽 세그먼트의 중앙에 맞추시면 됩니다. 축이 선택됐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스냅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옵션에서 트랜스폼에 있는 이걸 체크하시면 저처럼 선택한 축 방향으로만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앙을 맞추고 그 다음에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X축 방향으로만 살짝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라운드를 만들 거예요. 만든 다음에 서클은 나중에 만들게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합니다. 점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필렛 명령으로 점에서 최대값을 줍니다. 최대값을 주게 되면 이쪽에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붙지 않고 근접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점을 선택하고 웰드 값을 1 정도 1로 만든 다음에 웰드하면 붙으면서 좀 전에 보였던 컨트롤 포인트가 없어지죠. 그럼 웰드가 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도 만들어 놓을게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코너 레디우스가 있어서 반지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반지름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점을 필렛해 주는 겁니다. 필렛을 하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웰드 해줍니다. 앞에서 사용한 웰드 값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값으로 웰드 해주시면 돼요. 다 됐네요. 서클을 만들어야겠네요. 서클을 만들 때 센터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 만들어지는 옵션을 엣지로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지름으로 서클을 만들 수 있어요. 스냅을 이용하면 되겠죠. 스냅을 켜고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면 됩니다. 사진하고 비슷하게 이쪽 이만큼 남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만들려고 했던 형태는 다 만들어졌는데 높이 방향으로 얘를 올려줘야겠죠. 두 개를. 스냅을 오프하고 올려야겠죠. 마음 편하게 올리려면. 이렇게 라운드지게 할게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점의 개수를 보게 되면 처음에 만들었던 형태는 점이 6개가 되죠. 서클은 점이 안 보이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보면 점이 4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점을 내가 원하는 개수로 만들어야 서클 같은 경우는 이 끊어짐이 보이는데 이렇게 딱딱 직선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직선으로 가는 거는 점과 점 사이가 보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이 6개 추가되고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걸 곡선의 해상도라고 하는데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 보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있고 인터폴레이션에 보면 스택 값이 있어요. 스택 값은 점과 점 사이에 추가되는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이 점이 6개 있기 때문에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점이 많아지면 곡선이 더 부드럽게 표현될 건데 스택 값을 높이면 곡선은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점은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형태하고 아래에 있는 서클하고 점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명령 중에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사용합니다.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하게 되면 일단 곡선이 이렇게 보이죠. 가장 위에 있는 점을 보이게 하는 옵션을 체크합니다. 그럼 점이 보이게 돼요. 점은 현재 세그먼트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이 길이 값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개수로 점을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개, 그럼 60개의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60개로 만들고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해서 개수를 60개로 해줍니다. 그럼 점의 개수는 위아래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놓고 이 조그만 것도 나중에 쓸 건데 얘도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해서
점의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는 뭐 40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도 디테일이 보이니까. 이렇게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했다면 얘들은 다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해 놓습니다. 이것도 얘 같은 경우는 이 라운드가 있잖아요, 살짝. 그래서 아래쪽으로 쉬프트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요. 복사. 그럼 2개가 있고 그다음에 1이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점의 위치가 이렇게 보여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첫 점인데 서클을 보게 되면 노란색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개는 일단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렇게 탑에서 보면 이렇겠죠. 오른쪽에 있는 서클하고 똑같은 부분의 점을 선택하고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make first를 합니다. 그럼 첫 점의 위치가 이동하게 돼요. 첫 점이 딱 맞아야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다 맞게 돼요. 이렇게 해서 3D 물체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서클도 한 물체로 만듭니다. 그럼 형태는 다르지만 점의 개수가 똑같은 물체 3개가 하나의 스플라인이 된 거죠. 이제 스플라인 명령 중에 보면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섹션으로 아래 서클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이 가지고 있는 번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요. 마치 3D 같지만 3D는 아니고 지금은 2D에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있는 스택 값을 0으로 만들고 옵티마이즈 옵션도 끕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크로스 섹션도 끄고 이렇게 해서 기본 스플라인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3D가 될 형태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modify 명령 중에 surface라는 명령을 적용해 줍니다. surface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3D 물체처럼 면을 갖게 돼요. 여기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패치 토폴로지의 스택 값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냥 0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사각형 형태가 하나의 면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0을 만드는 거고 스택 값이 올라가면 이 사각형이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 십자로 분할돼서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4개의 면이 되는 거고 더 분할하고 더 분할하고 더 분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스텝을 0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3D 물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한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현재 물체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렇게 끊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곡선, 이 곡선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더블 클릭으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챔퍼 명령으로 기본 챔퍼, 트라이 옵션, 맥스 버전별로 다르니까 기본 챔퍼 명령으로 최대값을 줍니다. 그럼 챔퍼가 되면서 가장 아래쪽, 가장 위쪽으로 이렇게 빨간 선이 놓이게 돼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올려주면 중간값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전 13개 정도 할게요. 오케이 하고 지금 양쪽에 엣지가 한 번 더 겹쳐져 있잖아요. 아까 챔퍼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엣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그 엣지하고 엣지에 속해 있는 점까지 모두 지워줍니다. 그럼 깨끗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이 형태는 꺾임이 보이니까 터보 스무스를 줘서 모디파이 명령 중에 터보 스무스를 적용한 다음에 면이 깨끗하게, 곡선도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가장 위쪽에 있는 열려있는 보드를 선택합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캡으로 닫아주면 면이 생겨요. 근데 면이 생기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은 여기도 둥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둥글게 처리될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윗면은 아무 선이 없잖아요. 이 모서리를 챔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이 막 이렇게 연결되고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깨끗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죠, 지금. 그래서 폴리곤에서 인셋을 한번 해줍니다. 그럼 옆에 붙어있는 형태대로 폴리곤이 한번 더 만들어져요. 그럼 모서리를 깨끗하게 챔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모서리 챔퍼를 위해서 한번 인셋하는 거예요. 이런 모델링 과정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탑에서 보면 가운데 점이 있죠, 이렇게. 이 가운데 점, 양쪽에 있는 걸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직선이 생기게 되죠. 위에 만들어 놨던 이 물체를 아래 물체에다가 투영시켜서 이 홈을 만들 거예요. 홈을 만들 때 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원했던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아웃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안에 있는 건 지우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모서리 챔퍼를 위해서. 됐으면 3D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패널,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쉐입 머지, 픽 쉐입, 좀 전에 사각형 형태로 만들었던 물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얘가 Z축 방향으로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있는 형태에 투영돼요. 탑에서 보고 제가 선을 여기다 안 만들고 여기다 만든 거니까 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점으로 가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컨트롤 Z를 하고 위에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얘가 스택 값이 그대로 있잖아요. 옵티마이즈 스택 값은 0을 만들어줍니다. 꺾임이 좀 보이죠? 점을 보게 되면 점이 40개인데도 꺾임이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안 보일 거예요. 카메라가 그렇게 근접해서 들어가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픽쉐입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꺾임이 보이지만 불필요한 점들이 많이 안 생기겠죠? 에디트 탭을 플레이하고 점을 선택하면 그래도 직선인데 이 사이에 점들이 막 생겨요. 이걸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겠죠? 모디파이 명령 중에 턴 투 폴리를 사용합니다. 턴 투 폴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엣지 중앙에 있는 점들, 불필요한 점들을 없애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요. 그냥 턴 투 폴리만 적용하면 돼요. 턴 투 폴리 적용하고 이제 에디트 탭을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점을 보게 되면 이 사이에 불필요한 점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점은 타겟 웰드로 바로 옆에 있는 점에 붙여줍니다. 여기 형태 만든 다음에 이 선은 없애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폴리곤 레벨에 가게 되면 쉐입머지로 했던 형태가 선택되어 있어요. 인셋으로 원래 만들려고 했던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태가 완성돼요. 이런 식이 되죠. 이제 모서리 챔퍼만 해주면 돼요. 여기 나중에 해주고 챔퍼를 실행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최대값을 했을 때 여기는 더 넘어가지 않죠. 경계가 있었으니까.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해줍니다.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F4번 키를 눌러서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측면으로 가는 선이 끊어진 게 보이잖아요. 얘는 폴리곤 선택하고 컨트롤 더블 클릭 스무싱 그룹을 1번으로 선택해주면 부드럽게 보이게 됩니다. 살짝 꺾여 있는 거는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조그만한 거라서 꺾어지게 만든 거고, 이제 보더를 이용해서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쉬프트 드래그 합니다. 새로운 면이 생기면 이렇게 스무싱 그룹이 없어진 상태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도 폴리곤을 선택해서 컨트롤 폴리곤 클릭, 그 다음에 스무싱 그룹은 1번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부드럽게 보이죠? F4번 키, 선들을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엣지에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챔퍼 세팅 명령을 적용합니다. 필요한 값을 살짝 조정해주고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 선은 중앙이라기보다는 얘를 만들 때 이 선이 없으면 선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선이 이렇게 생겨요. 면이 깨질 수 있다. 선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닥면도 만들어야죠. 측면을 선택하고 얘는 디태치 명령으로 복사하면서 떼냅니다. 떼낸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고 모디파이 명령 중에 푸시 명령으로 푸시 명령을 적용해서 틈만큼 벌려줍니다. 사진의 틈만큼. 에디테이블 폴립, 면이 지금 바깥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플립으로 안쪽을 보게끔 하고 위에 있는 보더를 선택해요. 탑에서 보고 스케일로 쉬프트 스케일 크게 만들면 바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퍼스펙티브 쉬프트 F, 렌더링 사이즈를 저는 사각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죠.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길어져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에 있는 면, 이 면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고 하면 이 형태를 만들 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계산해서 하려면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만약에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물론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무 작업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를 나오게 하면서 시간을 빨리 하는, 그리고 모델링에 이상이 없는 그런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접근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V-Ray로 할 건데 V-Ray에서 V-Ray 라이트, 돔 라이트 장면에 클릭해서 돔 라이트 하나 만듭니다. 맵으로는
텍스처를 사용해야겠죠. 텍스처에서는 V-Ray 비트맵, V-Ray HDRI 맵이 있는 분들은 V-Ray 버전이 낮은 분들이니까 그 V-Ray HDRI 맵을 사용하시고, V-Ray 5.0부터는 V-Ray 비트맵에 V-Ray HDRI 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V-Ray 비트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무료로 받은 이런 HDRI 파일을 사용합니다. 실내 공간에 해당하는 이런 HDRI 파일로 렌더링 해주면 되겠죠. 퍼스펙티브를 조정한 다음에 일단 회색으로 렌더링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죠. V-Ray 재질을 줘서 렌더링 해보죠. 얘는 검정색으로 만들 건데, 프리셋이 있는 분들은 프리셋으로 플라스틱 한 다음에 색상만 블랙으로 한 5 정도 되는 어두운 회색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검정색, 바깥쪽에 있는 것도 적용하고 반사도 좀 주고 글로시하게 0.6 정도 글로시하게 만들고 색상도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장면에 그 HDRI가 가지고 있는 밝기나 또 형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 느낌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HDRI를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HDRI 파일로 렌더링을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렌더링을 하면 속도가 이렇게 느리니까 스탑하고 여러분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밝기도 조정하고 회전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고 렌더링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세팅만 했기 때문에 모델링 방법만 참고하시고 앞으로 비슷한 모델링을 만났을 때 쉽게 재미있게 모델링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